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시작되며 한국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줄어든 깨끗한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중국 베이징에 처음으로 대기 오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석탄을 떼는 난방을 시작하면서 공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올겨울과 내년 봄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확률이 높고 발생 빈도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석탄 문제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막고자 세계는 얼마 전 COP26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빠지며 이번 회의는 반쪽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원래 석탄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합의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등 46개 국가와 지역이 지지한 이 안은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는 2040년대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대책 없는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 화력발전 공적 수출 지원 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석탄 화력발전 설비를 수출해온 베트남 등 개도국도 합류했지만 일본은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5일 한국 등이 지지한 이 안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을 포함할 경우 190개 국가와 조직이 찬성했다며 지지 대열에서 이탈한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높지 않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록 샤마 COP26 의장은 4일 석탄 화력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석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석탄 화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석탄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제히 멈춘 원전의 재가동이 안전대책 문제 등으로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는 현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2030년도 전체 발전량 중 석탄 화력 비중을 19%로 설정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 공급원을 석탄 화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으로 일본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세계 120개국 이상의 단체가 구성한 비정부기구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 주는 불명 예상인 화석상 수상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 기시다 총리에게 탈석탄의 새로운 서약을 기대한다며 석탄 화력 발전 폐지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 발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하려는 일본을 향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헝가리는 고지도를 보여주며 동해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헝가리 국빈 방문 후 문재인 대통령은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헤게르 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내 자동차 전자 분야에 진출해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공항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가 지난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 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우리 국민의 귀국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양국이 진단키트 의료물품 관련 협력을 통해 위기에 함께 대응해온 것도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한브이포 정상회담이 열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에로티엔사와 FA50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정상회담과 연계한 한브이포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으며 카이와 에로티엔 양사 사장이 서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로티엔과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 FA50 참여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 L-39의 교체를 검토 중이며 FA50을 유력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있으며 규모는 열대 규모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은 지난달 서울 아덱스 2021 기간 중 카이 전시장과 TOCB 블랙이글 팀의 비행을 참관했으며 카이 본사 항공기 생산시설 시찰 및 FA-50 시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유럽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수출 성공 시 국산 항공기가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에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카이는 최근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의 4, 5세대 최신 전투기 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항공기 판매는 물론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 서비스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현호 사장은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 슬로바키아 정부 간 우호적 관계와 LOTN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총 4개국에 72대가 수출됐으며 높은 고객 만족도로 재구매는 물론 주변국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50 운용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후속 지원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7월 각각 6대와 2대를 재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전세계 기업과 사업 협력을 맺는 등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간혹 무개념 행태를 보이는 국가가 있어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국가이지만 협력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인도는 첨단 잠수함 개발에 따른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공개했습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이며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돼 각종 매체와 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공동 R&D 형식으로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KF-21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총 8조 800여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사업비로 총 금액의 약 20%인 약 1조 7,338억 원을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분담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방사청이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KF-21을 인도네시아에 납품하기 위해서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KF-21 개발이 완료된 후 약 300대 이상을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한국군에는 약 120대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80대를 전 세계 곳곳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대량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의 행보도 심상치 않은데요. 인도의 잠수함 수주전에는 6개국 방산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해양 시스템만 수주전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인도 국방부가 잠수함 건조 때 필요한 기술 가운데 60%를 이전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잠수함 핵심 기술인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 기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P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AIP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은 충분한 전력이 있어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막 능력이 21에 이르는데요. AIP 기술이 없는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11에 불과해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잠수함 건조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수주에 따른 매출 실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방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수십 년간 확보한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방사청 방산업체가 해외 국가와 최첨단 프로젝트를 추진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박수칠 만한 일이 다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첨단 기술을 자칫 외국 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자살골을 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와의 복잡한 수주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